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7세 이순자 어르신과 김영희 어르신의 50년 만의 재회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편에 그리운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시간이 흘러 연락이 끊어진 소중한 사람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실 두 어르신은 보여주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하지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따뜻한 기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골목길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돌 담벼락에는 밤사이 스며든 습기가 촉촉히 맺혀 있었고 멀리서 덜컹거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지나갔지요. 창문들 대부분은 불이 꺼져 있었고 몇몇 집에서는 아주 낮은 볼륨의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새벽 공기는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다칠 때 드리우는 고독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지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도 누구에게도 손 내밀기 어려웠던 이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마주하곤 하던 공기였습니다. 서울 강북의 작은 빌라 안에서 이순자 어르신은 부엌 불을 켜셨습니다. 낡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 올리실 때 손끝이 살짝 떨렸고 주전자가 가스레인지에 닿으며 덜컹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주전자 속 물이 끓기 시작하자 스스륵 올라오는 김이 어르신의 뺨을 스쳤고 그 온기가 오히려 마음속 허기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듯 했지요.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식탁 위에는 찻잔 하나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문만 열면 이웃의 안부가 오가곤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문은 더 단단히 닫히고 초인종 소리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앉아 계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잠시 뒤 조용한 화면 위로 숫자 대신 풍경들이 스쳤습니다. 늘어선 복지관 간판, 아침 햇살에 빛나는 공원 벤치, 한낮에 붐비는 카페.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도시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말이 뉴스 자막으로 지나갈 때 시니어 어르신들은 종종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혼자일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일까? 질문은 작았지만 무게는 묵직했지요. 주전자 김이 잦아들 무렵 이순자 어르신은 잠금 화면을 풀어 휴대전화를 확인하셨습니다. 새로운 알림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던 눈빛이 창밖의 잿빛 하늘처럼 잠시 초점을 잃으셨지요. 젊은 날에는 손가락이 아프도록 번호를 눌러 친구와 수다를 이어가곤 하셨습니다. 그때의 활기찬 목소리와 장난스러운 웃음은 이제 희미한 잔향처럼 마음 한구석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전화번호는 바뀌고 이사와 병치레와 가족사 속에서 연결고리들이 하나둘 느슨해졌습니다. 다시 연결하려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 사이의 거리였지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절망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와 현장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건강, 형편,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이견은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친구라는 사실을 놓치기 쉬웠을 뿐이었지요. 관계는 취향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에
77세의 박영호 어르신이 혼자 앉으셨습니다.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이 어르신의 옆모습을 밝혔지만 얼굴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에는 성에가 얇게 맺혀 있었고 그 차가움이 가슴 어딘가의 공허함과 묘하게 겹쳐 보였지요. 휴대전화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셨지만 사실 특별히 찾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의자를 살짝 돌려 앉으셨다가도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다방에서 쌍화차를 나누며 밤늦도록 이야기하던 친구들의 얼굴이 문득 떠오르셨지요. 그때는 한 사람의 안부가 하루를 바꾸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순자 어르신은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들어보셨습니다. 등록된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려가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드셨지요. 낡은 종이에는 고등학교 동창 김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래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수화기 버튼 위에서 손끝을 멈추셨습니다. 땀이 살짝 배어나온 손가락이 종이에 거친 결을 더 선명히 느끼게 했습니다. 과연 반겨줄까 하는 두려움과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한데 뒤엉켰지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가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누르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는 뚝 끊겼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셨지요. 전화기 불빛이 꺼지고 방 안의 빛도 조금씩 옅어질 때 마음속에서 어떤 시간이 빠르게 달려나가 버린 듯한 허탈함이 올라왔습니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수첩을 가슴에 안으셨고 종이의 거친 촉감이 눈시울을 더 뜨겁게 만들었지요. 50년의 세월이 전화번호 하나 지워지는 것보다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 어르신은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며칠 후 동네 주민센터 로비를 지나던 이순자 어르신의 발걸음이 게시판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빽빽한 공고문들 사이로 실버 세대 봉사단 모집 안내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 현재 봉사단원 명단에서 김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가슴이 다시 크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이 불씨처럼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식탁 위에 편지지를 펴고 조심스레 연필을 쥐셨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손글씨는 다소 비뚤었지만 눌러 쓴 획마다 진심이 한 줄 한 줄 배어 나왔지요. 영희야, 나 순자야, 잘 지냈니? 오랫동안 묵혀둔 말들이 종이 위로 고요히 흘러나왔습니다. 연필심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와 겹쳐 작고 단단한 리듬을 만들었지요. 봉투를 닫고 우체통에 넣으신 뒤 돌아서는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묵직했습니다. 혹시 늦었을까 하는 불안과 이제라도 손을 내밀었다는 안도감이 같은 눈물 방울로 반짝였습니다. 편지가 도착하기까지의 며칠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셨지요.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은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공감의 곡의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했군요 하고 누군가 웃으며 말하자 테이블 둘레의 표정들이 부드럽게 풀렸지요. 어르신의 어깨도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소소한 안부와 관심이 고립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우편함에서 익숙한 글씨체가 보이는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자 오랜 친구의 반가운 필체가 눈앞에 펼쳐졌지요. 순자야, 나도 널 찾고 있었어. 왜 이제야 바보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그리움과 안도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지요. 이 몇 줄의 글이 가슴 한복판에 얼어붙은 시간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재회의 약속은 공원 벤치에서 잡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오후, 두 분은 이름을 불러보며 서로의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포옹의 온기가 오랜 시간의 빈틈을 단숨에 메우는 듯 했지요. 팔짱을 끼고 공원길을 천천히 걸으시며 젊은 날의 종로 거리와 다방의 쌍화차 사진관 앞에서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던 기억을 차례대로 꺼내 웃으셨습니다. 같은 풍경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였고 그 겹침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지요. 다시 일상의 리듬을 만들기 위해 두 분은 작은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매주 한 번 안부 전화를 하기로,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함께 하기로, 그리고 가능한 주말에는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보기로 하셨지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고 일정한 리듬이 마음의 체온을 지켜주었습니다. 안부 전화 한 통이 하루의 표정을 바꾸고 함께 먹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마음의 거리를 줄여주었지요. 때로는 주민센터 봉사단 모임에도 참여하셨습니다. 함께 배식하고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웃는 시간이 반나절을 채우면 돌아오는 길의 그림자는 훨씬 짧아져 있었습니다. 한편 공원에서 만난 또래 부부 두 팀과는 산책을 함께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깊은 신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만 두 분은 한 사람에게만 기대지 않으려 애쓰셨지요. 다양한 인연에 작은 불씨를 남겨두는 일이 혹시 모를 상실의 바람 앞에서 삶을 지켜 주리라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걷기 모임이 끝나면 간단한 간식을 나누고 건강 이야기로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기름진 과자를 줄이고 견과류나 과일로 바꾸어 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탄산 대신 레몬 물을 나누어 마시기도 했지요. 건강한 노년과 관계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두 분은 매주 느끼고 되뇌었습니다. 혼자서는 번번이 미루던 습관도 함께라면 생각보다 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이면 창가에 기대 앉아 이순자 어르신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랐구나.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만남, 한 걸음의 산책이 하루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구나. 마음 한쪽에서 오래 굳어있던 막막함이 조금씩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물러나고 방 안에는 낮에 나누었던 웃음이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결코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다음 주의 일정을 손바닥에 작게 메모하셨지요. 화요일 오전 봉사단 미팅, 목요일 오후 합창 동아리 공개 연습 관람, 토요일 아침 걷기 모임, 그리고 일요일 저녁 서로의 집에서 간단한 식사. 작은 칸을 하나씩 채워나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손을 내민 그 첫 순간의 용기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노년의 시간에도 분명히 통했지요. 두 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생존은 누군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아주 작은 체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이 이야기를 지켜보신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떠올리지 못했던 그 이름을 오늘 저녁 단 한번 불러보시기를 권합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짧은 메시지 한 줄을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기억을 깨우고 기억은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지요. 황혼이라 불리는 시간도 서로의 팔짱을 낄 수 있다면 더없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그렇게 바뀌고 있었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